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좌부우는 이런 것입니다. 자, 이 사진은 우리 한국 그 노교덕 한반도 본부장과 그 중국의 유사오 뭐 양인가 그 대표, 중국 대표입니다. 이 두 분이 우리 서울에서 행사를 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여기에 태극기와 중국기가 걸려 있죠. 걸려 있는데 이 깃발은 뭐냐? 우리 보는 사람 기준으로 달아줍니다. 주인 자리가 한국이죠. 이건 손님이죠. 그리 왼쪽에 가 있고, 이 사람들은 뭐냐? 자기들 둘 기준으로 봅니다. 어떤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두 사람이 같이 볼 때는 우리 쪽으로 보겠죠. 자기들끼리 좌우를 따집니다. 그리 주인이 왼쪽에 있죠. 손님이 오른쪽에. 여기서 두 가지가 여실 구분나죠. 이렇게 사람은 뭐냐? 자기들끼리 같은 방향을 봤을 때는 자기들끼리 기준을 정합니다. 만일 세 사람이라면, 자, 여기 한 사람 있고, 여기 한 사람 있고, 여기 한 사람 있으면은 자기들끼리 여기 1번, 여기서 왼쪽이 2번이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3번이죠. 다섯 사람은 뭡니까? 4번, 5번 되죠. 자, 이 사진은 옛날에 우리 구식 결혼할 때 이게 60년대까지 이렇게 했을 겁니다. 서동부서라고 되어 있죠. 신랑은 동쪽에, 신부는 서쪽에 서라 이 말입니다. 그럼 동쪽이 뭐냐? 이 집이 우리 쪽으로 보겠죠. 그러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쪽이 동쪽이죠. 이게 서쪽이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자연 방향 아무 관계 없습니다. 무조건 건물이 앉은 자리가 북쪽이고 남쪽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신랑은 양이니까 동쪽에, 신부는 서쪽에 서라 이 말입니다. 자, 이거는 예식자입니다. 이 그림을 축소를 하다 보니 이래 됐는데, 이게 이제 상하가 길어야죠. 근데 맞게 축소를 하다 보니 이래 됐는데요. 우리가 예식장으로 딱 들어가면 앞에 그 예식단이 있죠. 그 다음에 우측으로 들어가면 신랑 측, 좌측으로 들어가면 신부 측이죠. 왜냐? 이거는 사람이 사는 공간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고 왼쪽입니다. 여기서 보고 여기가 오른쪽이죠. 그래서 신랑 측입니다. 우리가 건물에 들어갈 때 동입서출이라고 그러죠. 동쪽으로 들어가서 서쪽으로 나오는 거. 예. 그래 이거는 사람이 행사하는 공간이기도, 물건이 아닙니다. 사람이 행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제 물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저쪽에 두 개의 산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다? 왼쪽 산, 오른쪽 산이라고 하죠. 이 산 뒤로 돌아가서 이거 왼쪽 산, 오른쪽 산이라고는 안 하죠. 자, 이거는 광릉인데요. 여기 세조묘가 있고 여기 부인묘가 있죠. 예. 정희왕후. 이거 항공사진입니다. 여기 설명을 뭐라고 해놨느냐면은 경기도 남양주 시 진저부에 위치한 조선 세조와 정희왕후의 능으로 사적 제179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러는데 요 밑에 보면은 하늘에서 바라오는 광릉의 모습, 왼쪽이 세조능이고 왼쪽이라 그랬죠. 하늘에서 바라보고 이걸 왼쪽이라 그랬죠. 오른쪽이 정광릉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죠. 바라보는 대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설명한다 이 말입니다. 뒤로 돌아가서 왼쪽, 오른쪽이라 소리는 안 하죠. 자, 이건 지방입니다. 요즘 뭐 제사를 안 지니까 지방 보지 못한 사람도 있죠. 자, 형고 학생 부군, 이거 아버지 지방이고, 요거는
어머니 집안입니다. 요건 할어머니, 현조비 유인 김혜김씨 할머니 집안이고요. 두 분을 같이 이제 모실 때는 할아버지를 왼쪽에, 할머니를 오른쪽에 이래 씁니다. 물건이죠. 물건이니까 양은 왼쪽, 음은 오른쪽에 이렇게 배치했죠. 자, 이 묘는 뭐 조선 8대 명락이라고 알려진 김긍유 선생의 묘입니다. 여기 가면은 쪼로로 묘가 3개 있어요. 맨 뒤에는 장인이 있고 여기는 부인이 있고 앞에 김긍유 선생 묘가 있어요. 근데 이 비석에 보면은 이렇게 잘 안 보이죠? 내가 확대를 했어요. 부인 박 씨는 뭐냐, 부후 뒤에 있다 이 말이야. 김긍유 선생 묘 기준으로 뒤에 있다 이 말입니다. 부후. 그럼 앞에서 바라봤죠. 자, 이 사진은 효성그룹 조홍재 회장의 양고조부모 사진입니다. 묘지는 이렇게 있어요. 여기 있고 요래 있고 앞에 상석을 요래 놔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놨습니까? 처사 하만조공 휘 주의 지묘인데 갑자다. 부인은 뭐냐? 김의 김씨인데 부우로 해놨죠. 남편이 여기 있고 남편은 우측에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은 영의정 김병씨 묘인데요. 여기 보면은 부인이 부우로 되어 있어요. 남편이 여기 있고 부인이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남편 기준 우측에 있다 이 말이죠. 자, 이 묘는 남영군 부친묘입니다. 그래, 대원군 할아버지 묘인데요. 이장됐습니다. 경기도에 있다가 강원도로 이장했는데요. 이거 뭐냐면은 첫째 부인을 요 왼쪽에 본인이 여기 있고요. 둘째, 셋째 부인이 이렇습니다. 그럼 뭡니까? 본인을 기준으로 첫째 부인이 서열이 높죠. 그래 왼쪽에 걷고 둘째, 셋째 이래 가는 거예요. 자, 이 사진은 인산풍수에서 가져왔습니다. 여기 뭐냐면은 칠곡 그러거든. 이준석 전 당대표 있죠. 그 선대조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비탈인데 부인묘가 저 위에요. 축대 보이죠? 위에요. 부인묘가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최씨의 지 묘는 상 위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앞에서 보니까 여 위죠. 그렇죠? 비탈이니까 평지 같으면 후라고 하고 이래 비탈이 심하면 위라고 하죠. 앞에서 본 그대로죠. 자, 여기는 노태우 대통령 부모님 묘입니다. 여 왼쪽에 부친, 오른쪽에 모친인데요. 하도 좌우가 헷갈리니까 여기는 뭡니까? 화살표를 해놨어요. 이 아버지는 요 화살표를 이렇게 해놨어요. 이쪽에 있다. 어머니는 화살표를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것은 저희 부모님 산소입니다. 하도 저기 헷갈려서 와서 아버지는 제 백호방에 있다. 어머니는 제 청룡방에 있다. 여러 개가 표시를 했어요. 이 부자 부여에 대해 가지고 어떤 풍수가 내한테 질문을 했어요. 내가 노태우 대통령의 부모님 묘소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부모님 묘소에 보면은 모친을 부우로 해놨어요. 부우. 그래 아버지가 여기 있고 모친이 여기 있다 이 말이야. 그럼 부우가 맞죠. 우리가 보는 대로. 근데 어떤 박사라는 사람이 풍수를 하고 있어요. 풍수 박사는 아닙니다. 문학 박사 무슨 박사인지 박사 학위를 가진 분이 풍수도 하고 사주를 하는 분이 내가 노태우 대통령을 올려놨더니만 내한테 반박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질문을 했더니 뭐라고 댓글을 달았느냐 하면은 풍수에서 좌청룡 우패거를 말할 때
앞에서 보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이게 박사입니까? 우리가요, 하천에 물이 흘러가죠. 물이 흘러가는 방향을 보고 좌안, 우안 가죠. 왼쪽 언덕, 오른쪽 언덕.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낙동강을 중심으로 경상좌도, 경상우도 가죠. 경상좌도 갈 때는 북에서 남으로 물이 흘러가니까 물이 흘러가는 방향을 보고 왼쪽이 동쪽이 좌도고 우측이 우도죠. 그렇게 물에 흘러가는 방향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은 서로 마주보고 양쪽으로 앉죠. 그런데 다음 정거장은 왼쪽으로 내립니다 하면 뭡니까? 어느 쪽입니까? 한쪽은 맞는데 한쪽은 다르지요. 그러면 그때 기준이 뭡니까? 지하철이 진행하는 방향을 기준으로 하죠. 그 다음에 그러면 산은 뭡니까? 우리가 산은 높은 데서 내려오죠. 물도 높은 데서 내려가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뭡니까? 산을 내려가는 생물로 봤죠. 그래서 내려가는 방향을 보고 왼쪽, 오른쪽 하죠. 이 맹꽁이 같은 질문 아닙니까? 이게 무슨 박사가 하는 질문입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박사가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거는 대구시청에 걸린 깃발입니다. 가운데 태극기. 자, 이 법률에 의해가 대한민국 국회의원 법률에 의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내 깃발을 걸려고 하면 태극기를 가운데 걸어야 돼. 1번에. 그 다음에 대구시기가 이제 2번이죠. 뭡니까? 1번, 2번, 3번이죠. 서열이. 사람은 1번, 2번, 3번인데 이건 물건이죠. 깃발은 보는 사람 기준으로 달아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죠. 가운데 왼쪽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태극기, 대구시기, 새마을기. 내가 있어야 새마을이 있죠. 어떤 데를 가면 새마을기를 위에 올려놓고 지거를 밑에 내려놔요. 이 주인정신이 없는 인간들이죠. 자, 이거는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 그 공원 안에 있는 묘입니다. 품자형 묘라 하는 건데요. 여기가 할아버지, 밑에는 아버지, 옆에는 아들 3대를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가 상하 좌우라 그러죠. 좌우 상하라고 안 합니다. 상하가 있을 때는 상이 우선이죠. 좌우가 있을 때는 좌가 우선이죠.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입니다.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이게 우리 관습입니다. 자, 이것은 대작 정경세 선생의 묘역입니다. 여기 가운데 있죠. 대작 정경세 부부가 있고 여기 큰아들, 요 둘째 아들입니다. 요거 보면 이렇게요. 방향은 이런데요. 대작 정경세 부부, 여기 장남, 차남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게 왼쪽이죠. 여기 오른쪽이고. 근데 뭡니까? 죽으면 물건이죠. 물건은 뭡니까? 사람 기준을, 여기서 사람 기준으로 배치하는 거예요. 앞에서 보고. 왼쪽이 우선이고 다음이에요. 앞에서 그 품자묘 보셨죠? 같은 위치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여는 대작 그 묘인데요. 여기 비문대로 보면 어떤 묘는 대작이 가운데 있고 첫째 부위는 부우라요. 부우면 해주처시가 여 같죠? 부우. 자, 여기서 보면 우측 아닙니까? 둘째 부인이 왼쪽에 갔어요. 이게 잘못됐죠? 그렇죠? 우리가 보는 대로 보면은 해주처시가 여오고 진주광씨가 여와야 되죠? 여기서 서의성 IC입니다. 바로 여기인데요. 여기가 의성군 담북면 연절이 산 41-11입니다. 요 두 개 묘입니다. 여도 묘도 있고 여도 묘도 있어요.
아마 여기 묘가 있었는지 여기가 먼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남편이 여기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 우측에 공간이 없지요. 그래 아마 부인을 이장했을 것 같아요. 여기와 요 사이에는 공간이 좀 있죠. 그래서 아마 부인은 후대에 이장한 것 같습니다. 자, 위에 사진이죠. 위에 사진을 찍었는데 위에 건 항공사진이고 이건 카메라로 찍었으니까 좀 깨끗하죠. 남편 묘가 아주 큽니다. 근데 부인 묘는 조그만해요. 요 비석이 있어요. 우리 보통 뭡니까? 남편을 여기에 부인을 여기 하죠. 그러나 사정에 따라 가지고 반대를 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반대를 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족보에 표시를 합니다. 여기 보면 부인이 부좌로 되어 있어요. 단행울씨 그 의성 그 담북 입향조입니다. 부인을 부좌로 했어요. 맞죠? 남편 기준은 왼쪽에 있다 이 말입니다. 남편 기준은 오른쪽에 있으면 부우고 남편 기준은 왼쪽에 있으면 부좌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보는 방향으로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는 정제삼 풍수가 카페에 올린 겁니다. 비석의 서예는 부좌부 한 방에 정리한다 그랬는데요. 이분의 주장은 뭐냐? 부인이 백호방에 있으면 부우고 청령방에 있으면 부좌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묘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게 남편이고 여기 부인이 여기 있으면 뭡니까? 부인이 청경방에 있죠. 그러면 부좌고 부인이 이쪽 방에 있으면 뭡니까? 백호방이죠. 부우다 이 말이에요. 이분의 주장은 뭐냐면 뒤에 가서 본다 이 말입니다. 뒤에서 좌우를 따진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는 문건풍수 유람에서 가져왔습니다. 사진에 깨끗해 가지고. 근데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 제일 큰형의 부부입니다. 여 위에 부모묘 있고 그 뒤에 이제 조부모묘 있죠. 여기에 보면은 부인묘를 부좌로 해서요. 그럼 우리의 관습대로 하면 뭡니까? 이 남편에게 여기 부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판이 널찍한데 이렇게 할 일이 없죠. 그런데 이제 이 집은 뭐 이렇게 자기 집안이 이렇게 하니까 방법이 없죠. 그런데 이 위에 이제 할머니 묘가 있어. 할머니 묘에 가면은 그거는 또 뭐냐면 할머니를 갖다 뭐냐면 부우로 해놨어요. 그러면 남편이 여기 있고 할머니가 여기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가 그 할아버지가 2002년에 이장해가 할머니는 원래 여부터 있었어요. 이렇게 한 집안에도 이걸 이랬다 저랬다 했어요. 그래 여 잘못 속아가지고 문건풍수하고 인삼풍수가 뭡니까? 망자발복이라는 멍이를 쓰게 됐습니다. 요건 뒤에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는 인삼풍수가 요런 그 사진을 자기 카페에다 이렇게 올렸어요. 여기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조모묘입니다. 부우로 되어 있어요. 부우. 요걸 내가 요 확대해 놨습니다. 부우입니다. 아까 그 큰형님 부부는 부인이 부좌로 되어 있죠. 반대로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문건풍수가 올린 그 동영상인데요. 그거 보면은 조모는 1915년에 졸했어요. 원래 이 자리에 있었고 할아버지는 2001년에 이장해 왔습니다. 그래 뭡니까? 앞에서 보면 이게 왼쪽이 이게 오른쪽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뭡니까? 이 할머니가 부좌가 되죠. 여기서 보면 뭡니까? 할머니가 남편의 우측에 있으면 부우가 되죠. 근데 이런 묘잖아 이런 건 앞에서 봐야지 왜 뒤에서 봅니까? 자, 이것은 인삼풍수 카페에서 가져온 겁니다. 사진이 깨끗해가 빌려왔습니다. 이 조부묘 2002년에 이전된 조부묘입니다. 여는 1915년에 저런 모춘묘가 원래 있었어요.
그래 부친 오시면 이쪽에 모셔야 되는데 여기 모실 장소가 없어요. 이쪽에 공간이 넓으니까 일로로 모신 거예요. 그러고 여기 부우라고 해놨죠. 부우. 그럼 뭡니까? 일반적으로 여기가 할아버지, 여기가 할머니면 부우가 맞는데 이 집에는 반대로 했죠. 이분의 그러니까 장손자인 박동희 씨의 묘에 보면은 남편이 있고 부인을 부좌로 해놨죠. 그래 부인이 여기 있으니 부자인데 이번에는 부인이 여기 있으니까 부우가 맞죠. 이 집안은 자기네들 법칙대로 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어렵것 여기는 할아버지고 여기는 할머니다. 할아버지는 2002년에 이장했으니까 이거 흉지고 이게 명당이다. 이렇게 이제 인삼풍수님과 문건풍수님이 발표를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망자발복이 되죠. 박정희 대통령 사후 23년 차에 이장한 이 할아버지 묘 발록으로 박정희가 대통령 됐다 하면 말이 안 되죠. 자, 이거 인삼풍수 카페에서 가왔는데요. 인삼풍수는 여기가 99회절이래요. 동지가 되면 100회절 된답니다. 이거 2002년에 이장한 묘예요. 요 상석이 있으니까 이 왼쪽에 우리가 앞에서 보죠. 이거 조모 보이고 이 조보묘인데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노태우 대통령 부모님 묘소인데요. 모친은 1999년에 절했어요. 1997년 전 항공사진을 보면은 요 묘가 이렇게 뒤에 사성이 있는데 한쪽 편으로 치우쳐 있죠. 그럼 앞으로 부인이 별세하면 여기 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비어가 났어요. 이 묘 이장을 누가 했느냐? 노태우 할아버지가 아들 묘를 이장했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99년에 모친이 졸라니까 여기 모셨겠죠. 여기 오고 여기 갔잖아요. 그런데 이 상석에 또 뭡니까? 부우로 되어 있어요. 자, 이거 인삼풍수 카페에서 가온 겁니다. 여기에 부우로 되어 있죠. 부우. 이 묘는 99년에 졸한 모친묘고 여는 60년대 중반에 이장한 아버지 묘입니다. 그런데 인삼풍수는 2분 30초하고 3분 6초 사이에 여기는 부우로 되어 있다. 부운이 즉 왼 좌측이 모친이고 우측이 부친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앞에서 여러 사례를 보신 바와 같이 사람과 사람은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자기들끼리 비교합니다. 두 사람, 즉 짝수이면 좌측이 양, 우측이 음입니다. 세 사람, 즉 홀수이면 가운데가 1번, 좌측이 2번, 우측이 3번. 이렇게 짝수는 좌에서 우로, 홀수는 가운데를 중심으로 좌우로 그 서열의 순서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사람과 달리 모든 사물은 사람이 주관하므로 주관하는 자를 기준으로 양의 물건은 좌측에, 음의 물건은 우측에 배치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인류의 관습입니다. 이 관습에 어긋나게 반대로 한다면 그런 사람은 우측 통행을 하도록 정해놓았는데 나는 좌측 통행이 바로 우측 통행이라는 식으로 우기는 것이니 공동사회에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문중에 이런 방식으로 해놓은 분들은 자신들의 것이 옳다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좀 부끄러운 줄 아시고 다음에 고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천지 만물은 내가 바라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그 사물의 음양 또는 서열에 따라 좌우를 따지는데 오직 묘지의 부자 부우만 묘지 뒤로 돌아가서 판단하는 자체가 이상하지요. 이렇게 따지는 분들은 부좌를
뭡니까? 남편 기준 왼쪽에 붙였다 이 말입니다. 보일 시에 붙일 붙자예요. 보이는 대로 붙였다 이 말입니다. 왼쪽에. 이거를 부자로 남편의 왼쪽으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본조차도 알지 못하고 헛소리하는 풍수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풍수를 하니 그 이론 자체를 믿을 수 있을까요? 정말 한심하고 또 한심합니다.